언어 실험이란 것도 가짜, 이쁜 여자가 참가자였던 것도 가짜, 연구자가 했던 모든 말들도 다 가짜였죠. 참가자였던 짱구는 노란한 거고 심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우리 사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있죠?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괜히 떠보려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내 마음은 들키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존재하거든요. 정작 본인은 모를지라도 이런 단서들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죠.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총 3가지의 호감 신호인데요. 이 신호들은 현대 심리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믿을만 하실 겁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핵심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호감을 가지면 닮아지고 동일시하려고 한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동일시 행동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거든요. 연인들이 커플티를 맞추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말투가 비슷해지거나 걸음걸이나 걷는 속도까지도 비슷해지거나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닮아지려고 하고 동일시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는 바디 싱크로나이즈, 카멜레온 효과, 미미크리라고 설명하긴 하지만 이번 영상에선 간단히 동일시, 모방 행동 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행동들의 핵심은 무의식적으로 행한다 라는 것이거든요. 모방 행동을 하는 본인은 정작 모를지라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단서들을 흘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내 연애의 당사자들은 모를지라도 남들 눈에는 정확히 다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 이 동일시라는 행동은 얼마나 강력한 단서가 될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뇌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를 알아본 심리학 연구가 있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소개해드린 연구의 목적은 대화가 잘 통하는 순간에 우리의 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거든요.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썰을 푸는 말하는 사람의 역할과 썰을 듣는 사람의 역할을 주었고 대화를 시켰죠. 그리고 이때 뇌 활동의 변화를 측정해주는 fMRI를 통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잘 통하는 순간에는 우리 뇌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죠. 그럼 바로 결론으로 가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그림 하나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뇌였고 아래쪽은 듣는 사람의 뇌였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3개의 색깔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노란색은 두 사람이 동시에 활성화된 부위, 파란색은 말하는 사람이 먼저 활성화된 부위, 그리고 빨간색은 듣는 사람이 먼저 활성화된 부위를 의미해요. 이 그림은 2가지 사실을 말해줘요. 두 사람이 동시에 활성화된 부위인 노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대화가 통하는 순간에는 서로 같은 부위의 뇌가 활성화된다 라는 거거든요. 이는 곧 말이 잘 통하는 순간에는, 동일시되는 순간에는 우리의 뇌까지도 서로 연결되고 동기화된다는 거죠. 마치 서로의 뇌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림을 다시 보시면 빨간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듣는 사람이 먼저 활성화되는 부위인 빨간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듣는 사람도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을 한 뒤에 들어야 되니까 말하는 사람이 뇌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의 뇌가 활성화되어야 되죠. 평균적으로 1초에서 3초 정도의 지연이 있었지만 이 부위들은 반대로 작용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빨간 부분은 내측 전전두 피질, 배외측 전전두엽이었는데 내측 전전두 피질은 공감 및 소통 능력과 관련이 있고 배외측 전전두엽은 패턴 파악, 대처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이는 곧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대화를 예측해서 한 발 앞서서 듣는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적인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적 있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비록 내가 그 내용 자체를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비록 내가 그 의견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를 한 건 아니지만 당신과 대화하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당신 얘기에 공감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에요 라는 순간 한 번쯤은 있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계속해서 호응하면서 듣는 순간들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화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 공유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는 곧 강력한 호감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결국 핵심은 동일시하려고 하는 행위는 뇌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강력한 호감의 단서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 밝혀낸 3가지의 심리학 연구들이 있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행동입니다. 레드버드 대학의 카레먼스 교수는 호감과 동일 행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어요. 이번 연구는 조금 특이하게 실험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인 가상의 인물 25세 김짱구의 시점으로 설명드릴게요. 실험 시나리오를 들으면서 어떤 행동이 호감의 단서인지 한번 추측해보세요. 대학생인 김짱구는 실험에 참여하려고 한 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실험에는 다른 참가자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얼굴을 봤는데 그 여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군대를 전역하고 막 복학했던 김짱구는 왠지 부끄러우면서도 되게 설렜어요.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자도 쑥스러운지 계속해서 볼을 만지고 있네요. 그렇게 미묘한 기류가 흐른 상태에서 둘이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연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실험은 언어 지각에 관한 실험입니다. 타인의 존재가 언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게 목적이죠. 따라서 실험을 하기 전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종이에 적어주세요. 이름, 나이,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짱구는 간단한 것들을 적었어요. 김짱구 25세, 군필, 복학생 이런 것들을 적었죠. 그리고 다 적고 기다리는데 연구자가 말하네요. 내용 확인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서로 종이를 바꾼 뒤에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서로 적은 종이를 교환하고 내용을 읽으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나 심쿵인 거예요. 내 이름은 김이솔이고 심리학과예요. 지금 남친이 없고 솔로예요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속으로 이거 플러팅 중인가? 나한테 관심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네요. 그리고 그 여자도 부끄러운지 손에 볼을 계속해서 문지르네요. 그 귀여운 모습의 김짱구는 결혼식은 어디서 할지, 자식은 몇 명이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서로 건네진 쪽지를 읽은 뒤에 언어 관련 실험을 진행했어요.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어찌저찌 과제를 마치기는 했네요. 실험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번호라도 물어볼걸 이라는 후회를 가지면서 집에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실험의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이 실험에는 여성에게 호감을 보인 짱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던 행위가 있었죠. 뭐였을까요? 감이 좋은 분들은 눈치를 챘을 텐데요.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질문: 호감을 보인 짱구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위는 1.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향한다. 2. 볼을 따라서 문지른다. 3. 비슷한 말투로 말을 한다. 4. 똑같이 손등을 올려놓았다. 답은 뭐였을까요? 네, 답은 2번 볼을 따라 문지른다 입니다. 이 실험은 심리학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진짜 목적을 참가자에게 숨겼어요. 언어 실험이란 것도 가짜, 이쁜 여자가 참가자였던 것도 가짜, 연구자가 했던 모든 말들도 다 가짜였죠. 참가자였던 짱구는 노란한 거고 심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심리학 실험은 원래 이런 방식이 많아요. 실제 실험 의도를 숨기고 참가자들을 낚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심리학은 해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돼. 어쨌든 실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실험의 진짜 목적은 호감을 보이게 되면은 상대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가 였어요. 즉 언어 과제 실험이 아닌 모방 관련 실험이었던 거죠. 또 참가자를 가장했던 이쁜 여성은 사실 실험을 같이 진행했던 공모자였고, 이성적으로 호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4명의 평가자가 같이 합을 맞췄던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 여성은 15초 간격으로 의도적으로 볼을 계속해서 문질렀어요. 그리고 실험 결과를 알아낸 사실은 2가지였는데요. 1. 여친이 있는 남성은 상대적으로 볼을 덜 문질렀다. 2. 여친이 없거나 상대의 매력도를 더 높게 측정한 남성은 볼을 더 문질렀다. 즉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따라했고 구체적으로는 볼을 문질렀다 라는 거죠. 사실 이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볼을 문지르는 행위는 모방의 중요한 단서로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이성적인 호감을 가졌을 때도 그런 모방 행위가 발생하는가를 알아본 거였죠. 그러니 혹시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과 둘이 있게 된 순간에 자연스럽게 볼을 한번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내가 볼을 문지르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나한테 관심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동일시하려고 하는 행위고, 그런 무의식적인 행위로서 볼을 문지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확인하겠다고 볼이 까질 때까지 계속해서 문지르면 안 돼요. 볼에 집착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볼을 따라서 문지르는 행위는 연구 상황과 같이 친밀감이 없는 상태, 처음 보는 사이 아니면 어색한 사이일 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실험에서도 그런 관계에서 행했던 모방 행위니까요. 그럼 여기서 의문, 친해진 뒤에 친밀감을 쌓은 뒤에는 무의식적으로 하려는 모방 행위는 없을까요? 네, 친밀감이 쌓은 순간에 나오게 되는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행동이 바로 호감을 가지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2번째 단서이죠.